안녕하세요. 신은아TV의 신은아입니다. 네, 피앙한서TV의 한서입니다. 네, 제가 유튜브를 한 3개월 정도 안 올린 것 같아요. 왜요? 바빴어요? 바쁘진 않고 그냥 좀 게을러져가지고. 아니, 바쁘기도 하지. 애기 또 이제 유치원 또 보내고 새로 그쵸. 보내다 보면 또 적응 기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손님으로 서희 언니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옛날에 너 오프닝할 네.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도 내가 출연하지 않았어? 아, 그랬나? 그랬던 것 같다. 근데 그치. 그게 대박 나서 그치. 어머 유튜브 쉽네라고 했었는데 그다음부터 이렇게 이제, 탁탁탁 떨어지더라고요. 제가 요즘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예요? 아마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. 뭐예요? 한분리? 아, 블랙박스. 네, 운전.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그 프로잖아요. 그치. 근데 그걸 보면 정말 경악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렇지. 속상하기도 하고. 근데 그걸 딱 보다 보니까 이게 제가 북한 사람인지라 또 북한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. 가장 비교됐던 게 음주운전. 언니는 북한에서 살면서 음주운전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? 북한은 음주운전 단속은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보통 운전기사들이 한두 잔 마시고 운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얼굴이 빨간 정도? 너무 그쵸. 취하지 않은 정도. 근데 단속을 평양에서는 했나? 안 한 것 같은데 그게 그쵸, 여기처럼 그쵸. 술 먹어서 운전하면 절대 안 돼요. 막 여기는 범죄 마냥 굉장하게 뭐 어떻게 막 그러잖아요. 그쵸, 또 그쵸. 신고도 하고 하잖아요. 네. 근데 북한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권력 있는 사람들, 돈 있는 사람들, 그치.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그 사람들을 신고할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도 뭐 기름 몇 병 받거나 아이고, 양복지 그치. 한 벌감 받고 그냥 땡치는 경우 그것도 심하게 막 이게 우리처럼 살짝 스쳐서 다쳐서 아니라 북한 사람들은 정말 다쳐도 막 뼈가 부러지고 뭐가 부러져야만 다치는 줄 알거든요. 그냥 여기 결린다 이 정도는 꾀병이라고 생각해요. 아프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. 그렇잖아요. 그쵸, 우리도 그쵸. 막 넘어져도 피가 철철 나고 어디가 피 나와도 막 어디가 부러지지 않는 한은 아픈 게 아닌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도 와서 처음에 와서 알겠지만 막 일하다가 여기 손이 그렇게 해서 피 나는데도 몰라. 피 나는지도 맞아. 어디서 피 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다니거든요. 그게 북한에서 살았던 환경이 아직도 몸에 좀 잠재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니 저희 엄마가 그 자동차 양성소를 저희 엄마가 나오셨어요.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엄마가 뜨락도르를 모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 주제를 이제 준비하면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. 엄마, 북한에도 음주단속이라는 게 있냐라고 하니까 그 책에는 술 마시고 이제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대요. 근데 사회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.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이제 민족가운명이라는 영화를 봤었어요. 그게 드라마죠. 한국으로 말하면. 그렇지. 네, 연속극. 근데 그 연속극을 보면서 정말 부모님이 꼭 따라해보고 싶은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차원기랑 그 와이프죠. 와이프랑 이제 뚜껑 열리는 자동차를 타면서 막 어디 유럽인 것 같아요. 아마 그 지금 노래 생각해보면. 아직도 생각나. 암흑동들의 피리 소리 울리고 뭐 이런 노래가 막 배경음악으로 싹 나오면서 부부가 뚜껑 열린 자동차를 타면서 와이프가 또 스카프를 했는데 스카프가 막 하늘 높이 휘날려요. 그렇게 쫙 달리는 장면을 보면서 저희 아빠가 그랬어요. 야, 우리도 나중에 저럴 기회가 있으면 차 트렁크에 술 한 박스를 트렁크에 딱 실어놓고 가면서 그냥 병납을 하고 또 경치 좋은 데 있으면 들어가서 또 오징어 명태 술 한잔 하고 또 달리다가 또 좋은 데 있으면 거기 앉아가지고 또 안주해서 술을 마시면서 한번 저렇게 운전을 해보는 게 꿈이다.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해볼 날이 있겠지라고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장면이 술 마시고 탈 정도로 굉장히 로망적인 거란 말이에요. 그렇지. 술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게.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북한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. 저희 아버지가 그 로망을 한국에서 이루셨어요. 언니. 진짜? 네. 어떻게? 물론 뚜껑 열리는 자동차는 아니지만
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산타페라는 중고차를 아버지가 처음 구매하셨어요.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어머니랑 같이 술을 마시고 쫙 도로를 달리셨어요. 진짜 단속 안 당했어. 그러다가 불법 유턴을 하셔가지고 단속에 딱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운전자가 술까지 마셨어. 모르신 거잖아. 모르시죠? 이게 불법이라는 거를. 모르신 거죠. 로망. 그 생각했던 거 해보고 싶었던 그쵸? 것만 생각을 하셨구나.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. 지금처럼.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게 죄라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. 북한 사람들은 법적인 일에 휘말리다 보면 뇌물로 다 해결이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셨는데 담배를 교통경찰한테 딱 지어준 거예요. 좀 봐달라고. 더 화가 나신 거예요. 그치. 아니 대한민국 교통경찰을 어떻게 법치국가에서 감히 이런 수작에 내가 넘어갈 줄 압니까? 라고 딱지를 더 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뇌물이 작았구나 싶어서 담배 한 보로 있던 걸 다시 꺼내서 지워줬어요. 이 사람 진짜 안 되겠구만 하신 거예요. 내려! 해가지고 아빠가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 온 지 몇 개월 안 됐고 진짜 사투리 빵빵 사투리 쓰시고. 빵빵 쓰고 옆에서 저희 엄마는 울고 있고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. 이 경찰 제복을 입었다고 하면 북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공포란 말이에요. 근데 제복을 입은 사람이 막 서가지고 화내고 중죄를 저질렀다라고 막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엄마는 굉장히 무서우셨나 봐요. 그래서 엄마가 울고 있고 우리 아버지는 북한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봐달라 하니까 이 사람이 탈북자라는 걸 그때 아신 거예요. 거기서 교육을 받으신 거죠. 한 30분 넘게 교통경찰한테서 대한민국 교통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셨대요.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악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뇌물 주는 건 정말 더욱더욱 안 된다라는 교육을 받고 이제 부모님이 나오신 거예요. 아이고, 근데 이게 다행이다. 비단 저희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북한은 음주단속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되게 생소하다 보니까 그렇죠.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해보고 싶은 그 로망을 술 마시고 이루는 거예요.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알아가고 음주운전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보니까 그치. 북한에서는 그럼 우리가 뭔 짓을 하고 살았냐라는 거죠.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에 왔을 때 운전면허 저도 딱 따서 운전을 하잖아요. 음주운전 단속 이런 거 처음 겪었지. 그쵸. 운전하고 막 가는데 갑자기 밤이었어요. 저녁 때 퇴근 시간 조금 지나서였는데 막 경찰들이 있는 거예요. 그치. 근데 차를 다 세워. 근데 왜 그 공포증 있잖아. 우리 북한에서는 군복이라든가 또는 보안원 군복 입은 사람만 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뭔가 단속을 하면 뭔가 막 잘못한 게 있는 것 같고 뭔가 뭐 내가 뭐 어디 코에 걸면 코걸이,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잖아요. 그쵸. 북한은.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. 나 술 안 마셨는데. 근데 음주운전 단속인 것도 몰랐어요. 몰랐는데 이렇게 문을 열래요. 창문 내리래요. 그래서 난 내 차에 뭐 누구 간첩 이런 사람들을 북한 잡는 줄 알았지. 우리가 생각하기는 간첩밖에 없잖아요. 네. 경찰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러면 수색하고 나면 뭐 수상한 사람 이렇게. 그래서 창문을 그냥 다 내리고 양쪽으로 다 내리고 아무도 없다고. 제 차에 아무도 없습니다. 막, 아무도 없습니다. 저밖에 없습니다. 막 이랬더니 그분이 당황해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부시라고요 이러는 거예요. 나한테 뭘 내미는 거예요. 뭘 알아야 불어요? 뭐 이거 왜 부냐고 막 그랬더니 불래 빨리. 그래서 제 차에 아무도 없습니다. 계속 나는 똑같은 말 했더니 그분이 음주 단속하는 거라고요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이거 술 먹었는지 단속하는 거라고. 그래서 후 불었는데 더 세게 불래. 근데 왜 괜히 막 떨리는 거 있지. 얼굴이 그치. 빨개지고. 술 마시지 않았는데 아니 술을 안 마셨는데 이제 일단 단속을 한다. 내가 단속에 걸렸다는 자체가 막 숨이 가쁘고 굉장히 막 빨개지는 거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땐 내가 술 먹은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만취한 녀석. 이 여자 왜 이러지? 막 이러면서 부시라고요? 막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거칠어지죠, 그러면. 근데 3번을 불었는데 제대로 못 불었어. 왜냐면 숨이 차 올라서 막 얼굴이 빨개지니까 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다시 불래. 숨 다시 쉬고 다시 부세요. 더 막 이러는 거야. 그래서 그 소리에 맞아, 더 심장이 그러시더라고. 두근거리며 더 이러는. 그래서 진짜 숨을
한 끗으로 훅 불었는데 안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그분도 민망한 거야. 내가 막 술 횡설수설하니까. 마셨다고 생각을 하셨구나. 그러더니 찬찬히 보시더니 운전면허를 또 보재. 나보고 술을 안 마셨으니까 횡설수설하니까 운전면허를 보재. 이렇게 눈이 조회를 하시더라고. 근데 그때 조회하시더니 아 북한에서 오셨어요? 아, 그게 다 이러는 나오나 봐요. 옛날에는 왜 우리 주민번호가 안성으로 다 돼 있었잖아. 번호 맞아, 바뀌기 맞아. 전이니까.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와서 딱 내 기수에서 나와서 뭐 1년 지나선가 주민번호를 다 대대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바뀌기 전이니까 그때 아셨나 봐. 그래서 맞습니다 하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. 이거 음주단속 하는 거예요? 이러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나 괜히 막, 나 술도 안 먹었는데 범죄자 취급 당하는 것 같고, 내가 괜히 막, 내가 범죄자가 된 느낌? 막, 북한에서는 단속당하면 그렇거든요. 막, 죄가 없어도 또 막, 내가 뭐 어디 걸리지 않을까. 옷차림, 여자들은 뭐, 머리, 뭐, 걸리면 다 걸리거든요. 그치, 그치. 그래서, 음주단속이라는 거구나. 그다음부터는 아주 당당했지. 난 술 안 먹고 하니까. 힘껏 불었지. 그냥 한 번에 1차로 통과하는 거죠. 왜냐면 잘 안 불면 술 먹었다고 의심당하잖아요. 그래서 여러 번 불게 하고 막 더더더더 이 소리가 더 공포스러워. 당당하게 후 막 이렇게 불었지. 한 번에 통과. 막 그 눈빛 자체 아 이제 당당해야 되겠구나. 나는 아 여기는 범죄자 이런 게 아니라 아 음주 단속을 하는 거구나. 당당하게 불었지. 그 김아라 씨랑 저랑 같이 하루 교통경찰이 돼가지고 음주 단속을 한 적이 있었어요. 몇 시간 나가서 교통경찰 복장을 하고 이걸 들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창문 내리세요, 불어보세요 했는데 어머 제가 교통경찰을 무서워했던 입장인데 제가 무서워했던 그 정복을 입고 제가 딱 사람들한테 이러니까 엄마야 탈북하니까 또 이런 맛도 느껴보네 싶은 거야. 우리나라 또 교통경찰들도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직업이구나라고 했었던 게 물론 협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. 정말 딱 한눈에 보기에도 만취한 사람이에요. 정말 이거 꽐라된 사람이에요. 근데 불러하고 하면 그렇게 안 불어요. 막 교통경찰한테 저렁하고 정말 막 심한 욕까지 하고 그러면 교통경찰이 이제 정체되면 또 안 되니까 그 차를 따로 빼가지고 설득을 해요. 이걸 불라고. 근데 끝까지 안 불고 병원에 진짜? 가겠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.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해도 알코올 수치가 나올 텐데 왜 저렇게 오기를 피우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여기서 이제 말장난을 계속하고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면 해독이 된다라고 생각한대요.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. 병원에 가서 이제 혈액을 뽑아서 보면 그 시간이 정말 뭐 5시간, 6시간 걸리지 않는 이상은 얼마나 마셨는지 알코올 농도 그 수치가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정말 그렇게 병원까지 정말 끝까지 오기를 피워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가면 또 경찰차에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려가야 되잖아요. 근데 그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정말 막 모욕감이 들 정도로 막 정말 이성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제가 경찰이라고 하면 되게 무서워했었는데 그 안에서 봤던 교통경찰은 정말 이게 정말 우리나라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고생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치.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그분들의 또 어려움도 있고. 그쵸. 근데 정말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음주 단속에 대해서 정말 너무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옛날에 한번 잠깐 해본 적이 있었어요. 물론 그때 제가 운전할 때는 아니었는데 막 너무 막 정체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 막 한블리 영상을 보다 보면 음주 단속은 과하면 과할수록 더 좋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게 아이들도 내가 보호할 수 있고 가장 특히 안타까운 게 그 아이들의 희생인 거예요. 술을 마셔서 내가 운전을 하면 그 술 한 방울 안 마신 사람들, 정말 가족하고 길을 가던 사람들, 아니면 퇴근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던 사람들,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까지 같이 다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거는 살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또 법치 국가이고 또 음주 단속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래도 정말 이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. 많이 깨끗해졌죠. 대리 기사가 많이 있고 전화만
한통하면 대리운전 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대리운전도 있어서 참 다행히 많이 이제 음주한다라는 게 범죄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확실하게 머리에 딱 박히니까 그니까요. 범죄 저지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쵸, 제 그쵸. 주변에도 없어요. 네. 음주운전 한 잔 마셔도 다 대리 불러서 무조건 가더라고요. 정말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사회적으로 또 장려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네. 오늘은 서희 언니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